안녕하세요. NDS와 AWS가 함께하는 제약바이오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규제 완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가파른 성장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분야로 많은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디지털 혁신 방법과 실제 고객 사례들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업무 혁신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약 바이오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약 바이오 기업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도입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 마이데이터 라이프월렛 클라우드 활용에 대해 발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전송드릴 예정이며 웨비나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온프레미스 대비 클라우드 인프라 비교 견적 보고서를 상담 신청 시 별도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우측 채팅창을 통해 질문 부탁드리며 웨비나 자료는 설문조사에 남겨주신 메일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어 상품과 자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WS와 NDS가 함께하는 2021 제약바이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구석 제약바이오 웨비나 1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AWS의 김경훈 매니저님께서 제약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와 혁신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훈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글로벌의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기업들이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계시는지 그런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례에 앞서서 코로나 이야기로부터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저희가 1년 반이 넘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저희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웨비나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오프라인에서 찾아뵙고 직접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난 그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겪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IT 기업들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초에 나왔던 그 확진자 동선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저희 AWS는 물론 국내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미 많은 제약회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혹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많은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재의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글로벌의 제약사들이 클라우드나 최신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분들의 비즈니스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본인들의 비즈니스 속도를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은 어떻게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그런 의료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운영할 거냐가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밸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아래의 2가지 케이스가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저희 인류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최신 기술들로 극복한 케이스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토마이즈사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학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어떤 이벤트였었는데요. 바로 하루 만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후보 물질을 2개를 발견한 케이스였습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기술들은 AWS의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일반 그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랩탑 컴퓨터를 활용했을 때는 만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되었던 그런 분석 과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함으로써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미 작년에 경험을 했죠. 그 모더나사에서 2.5개월 안에 백신 임상을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48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8일이 아니라 75일이었겠네요. 네. 이 모더나 역시 전체 R&D부터 제조 공정에 대한 IT 인프라를 대부분 저희 AWS 서비스 위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저희들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조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이 제약바이오 인더스트리에서 경험하시는 어떤 챌린지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고요. 사전에 저희가 받았던 질문에도 많이 나와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산업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빠르게 IT의 기술들이 현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그리고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 혹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고요. 여기에 모든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하고 연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최근에 IT에 요구되는 그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AI, ML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AI, ML이 활용되는 영역은 사실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기로 작성을 했거나 혹은 수작업으로 입력을 했던 데이터들에는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손실되는 데이터들도 종종 생기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AIML을 통해서 보정을 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형 데이터 기반의 전략 수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따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신약 개발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다양한 실험들을 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에서 만들어진 시범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임상 실험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서 실제 프로덕션까지 가는지, 그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흐름으로 관리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저희 고객들 중에서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해주신 글로벌의 많은 고객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은 아직 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마침 국내에서도 그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프라를 저희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셨고 저희한테 동의를 해주셔서 이제는 이 로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그리고 그 얀센을 만드는 존슨앤존스,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도 다 저희 고객이시고요. 그리고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로고만 보더라도 유명한 회사들은 이미 다 AWS의 고객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케이스는 그 제약 산업의 밸류체인 기반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밸류체인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개발에서는 어떻게 빠르게 적절한 영역에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임상실험은 실험 설계에서부터 피실험자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시설과 공급망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운영을 최적화하거나 효율화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화에서는 요즘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의 상품을 소비하는 그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더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유도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복약을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뭐 웨어러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역시 이어져서 마지막에 PMS나 환자 지원에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사례들을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구 개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주요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혹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을 요즘 저희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AI, ML 기술들로 해결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체 연구 활동의 속도를 높이고 워크플로우를 손쉽게 자동화합니다. 랩실에서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요. 예를 들면 알렉사라고 하는 저희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서 연구 노트를 직접 손으로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얘기하고 알렉사가 이것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한 거를 기반으로 통합뷰를 제공을 하고 글로벌의 다양한 연구자들과 이런 것들을 쉽게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AIML을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뉴머레이트사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검사 적중률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에서 가상의 화합물을 선별하거나 딥러닝을 활용해서 실제 약물 투여 실험 없이 독성을 예측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뉴머레이트사는 수천 개의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억 개의 분자를 검색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병렬화를 통해서 분석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몇 년 단위에서 며칠 단위로 확 낮춘 케이스입니다. 이런 부분은 리소스가 100이 있다고 하면 매일 1씩 100일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100을 하루에 쓰고 하루 만에 끝날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쉽게 와닿으실 텐데요. 클라우드에서는 필요한 자원을 대규모로 생성해서 단기간에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면 정지시킴으로써 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중요한 업무에서 대규모의 시스템을 시간 단위로 활용하고 비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IoT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서머피셔랑 일루미나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둘 다 유명한 장비 회사들이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IoT 활용에 포커스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구실의 장비들을 IoT로 다 연결을 하고 센싱함으로써 전체 업무를 간소화하고 장비에서 나오는 실시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어떠한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실험실에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물질이 변형이 돼가지고 실험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고객분들 통해서 들어봤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최대한 손을 쓰지 않고 장비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저희 시스템상에 혹은 연구 노트상에 API로 연결해서 수집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서머피션은 연구 장비와 그 다음에 의료기기들을 다 연결해서 이런 장비에서 발생되는 연구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 모으고 다양한 분석 툴을 연동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 역시 시퀀싱 장비에서 나오는 유전자 분석 데이터를 다시 인프라에 옮겨가지고 저장하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환경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시퀀싱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전자 데이터를 바로 클라우드 상에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HPC인데요. HPC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약자입니다. 이 셀지는 저희 AWS의 HPC를 활용하셔서 몇 주가 아닌 몇 시간 만에 R&D 실험을 할 수 있는 속도를 갖추게 되셨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노바티스 역시 내부적으로 한 4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약 한 9.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던 대규모의 실험을 AWS 상에서 몇 시간 만에 5,000불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규모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자원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실제 한번 투자를 하면은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도 그 투자를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영진들은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가용한 예산 내에서 가용한 기능의 구성을 하죠. 근데 하지만 클라우드 회사는 필요할 때 대규모로 구성을 하더라도 시간 단위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작업 시간 단위로 끄고 켜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IT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 흐름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특히나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마지막 케이스는 글로벌 협업입니다. 그 초기 연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팀 그리고 지역 조직에서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시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BCM 케이스인데요. 이 BCM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체 분석 클러스터 중에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330만 개의 코어를 활용해가지고 23테라의 결과 그리고 1페타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글로벌 연구 컨소시엄에 속한 다른 5개의 회원기관이 안전하게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BCM은 AWS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러한 글로벌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히파 인증 워크로드를 구축하고 확장을 했고요. 로컬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5배 더 빠르게 분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가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엑센추어와 머크 그리고 AWS의 제휴로 구성한 컨소시엄입니다. 약품 연구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방형 API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지원 플랫폼을 구성해서 전임상의 연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연구가 지났으니까 임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임상 실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임상에서는 프로토콜 설계와 환자 모집 등을 위해서 또 머신러닝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생체 인식 캡처를 위해서 모바일 기술들을 통합해서 위험 모니터링을 하고 고급 분석을 하고 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최적화 및 효율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IT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연구개발과 유사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각종 인증, 그러니까 히파 인증 아까 말씀드렸지만 GXP나 이런 인증을 쉽게 조금 해결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임상 디자인과 코호트 등록을 개선한 케이스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급 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예시를 먼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해서 임상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는 이제 가상의 대조군을 활용해서 임상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이 메디데이터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전 세계 수천 건의 실험 그리고 수백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AWS 상에서 안전하게 저장하고 가상대조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조직이 임상실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자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브리스톨 마이어는 HPC견의 파일 시스템을 활용해서 임상 시뮬레이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석 시간을 총 98% 단축했다고 하고 시험자 수가 3분의 1로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또 IoT입니다. 임상 단계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IoT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모니프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한 13,5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이때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히파 인증을 보유한 AWS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3,800만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CTI는 FDA를 포함하는 공공과 민간의 컨소시엄인데요. 그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해서 임상 연구를 가속하는 것과 그리고 클라우드가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이런 컨소시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제약사 혹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가이드하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AIML을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주로 뭐 환자 모집이나 임상 일정에 대한 예측 최적화에 그 적합한 최적의 환자 코호트 식별 그리고 최적의 평가 사이트 위치 식별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날리전트 서비스의 경우에는 AIML 기술을 활용해서 임상 실험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용 일정, 여기에 필요한 임상 환자들을 채용하는 일정을 예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통해서 조직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분 만에 전체 스터디 설계를 최적화하고 평합한 예측을 실행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생산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의약품은 특히 각종 규제를 충족시키면서 생산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켜야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저희 클라우드와 AIML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실시간의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서로 통합 연동시켜서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더나나 노바티스 역시 제조에 있는 시스템들을 저쪽 AWS의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고 계신데요. 먼저 IoT랑 AIML을 활용하는 케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빅피닛이라고 하는 회사는 저희의 테크니컬 파트너입니다. AIML과 함께 IoT 연결 장비를 사용해서 제조 품질 및 효율성을 향상시킨 케이스인데요. 어떤 공장에서 배출물 위반으로 공장 운영 정지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IoT 센서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머신러닝을 통해서 배출물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시점의 환경 데이터들을 연동시켜가지고 배출물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공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VOC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 케이스고요. 그 결과 에너지 소비량까지 17% 정도 감소시킨 케이스입니다. 요즘에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은 이런 탄소 티켓 쿠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제약회사들도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하면 유해물질을 최대한 적게 배출하면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저희 이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오는 또 다른 예는 이 OSI 소프트, 그 다음에 47 라이닝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히스토리안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인텔리전스를 구현한 케이스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예전에는 사실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또 저장을 해두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게 클라우드 상에서 저장을 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에 제일 많았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워크로드로 SAP를 많이 옮기고 계신데요. 제가 처음 클라우드를 시작했던 2010년, 11년에는 기관계 시스템, 특히 ERP를 어떻게 클라우드를 옮기냐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ERP가 첫 번째 워크로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데요. SAP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오 파마 조직의 거의 대부분이 ERP뿐만 아니라 제조나 창고관리 모듈에도 SAP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고 있는 국내의 많은 제약회사들도 이미 SAP를 쓰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은 이 SAP 하나를 클라우드 상에 올림으로써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더 빠르게 확장하고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는 자동 추적이나 감사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계신데요. 글로벌리 40여 개의 제약바이오 업체가 SAP를 AWS 상에서 운영 중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어, 그 다음에 암젠, 이런 회사들이 예시 중에 하나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더나, 그리고 제가 살짝 언급드렸던 광동제약, 이런 데들은 이미 SAP를 저희 AWS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자연스럽게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여러 서비스를 연동해서 활용도 하고 계시는데요. RPA 서비스를 활용해서 전표나 세금 계산서의 처리를 자동으로 하거나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자동으로 입력하면서 역시 휴먼 에러를 최소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슬랙이나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챗봇을 연동해서 ERP에서 각종 재고, 판매 데이터를 쉽게 GD에서 대화 형태로 받고, 그 다음에 발주를 메신저에 하면 자동으로 ERP에 오더하는 형태로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온프레미스에서 뭐 5, 6년에 한 번씩,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뭐 7년, 10년 동안 인프라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런 걱정 없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의 CPU들이 활용되는 인스턴스에서 이런 SAP,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모더나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GXP 규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워크로드들을 AWS에다가 올리는 것이 또 새로운 뉴노멀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미 사실상 글로벌의 거의 모든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여러 해 동안 생명과학 산업에 종사해온 저희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나 이분들이 같이 도움을 드리면서 고객분들이 저희 쪽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진행 과정을 서포트 해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안내 문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바로 그 예시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실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통해서 SAP 하나 ERP 뿐만 아니라 제조기기, 뭐 로봇, 림스, MES 등 뭐 기타 시스템들을 모두 클라우드상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계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고급 분석인데요. 그 노보 노르틱스는 생산성 5%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GMP 검증 환경을 클라우드상에 만들고 아까 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IoT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케이스죠. 그 AIML 통해서 예측 유지 보수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머신러닝 통해 가지고 최적의 배치를 식별해서 전체 장비의 효율성 개선, 뭐 다운타임 및 에너지 소모량을 감소시킨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머크사는요, 그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백신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수율과 연계된 생산 특성을 파악하고 제조 공정을 최적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커머셜라이즈 단계입니다. 그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치료법들을 많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영역에서는 보여지는 주요 그 트렌드들이 어떻게 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RWE라고 하는 게 사실 최근 이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그 딜로이트의 컨버지 헬스는 모바일과 IoT를 활용해서 환자와 장비 벤더의 데이터를 하나의 뷰로 통합시켰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다케다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질병에 대한 부담과 그다음에 충족되지 못하는 환자의 니즈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객이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우울증 같은 복잡한 질병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여러 약을 투여를 하면서 효과가 있는 약을 찾아서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환자를 추적하고 관찰해서 어떤 치료에 저항력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그 다케다에서는 보험 청구 기록, 그다음에 진단, 처방, 의료 행위 같은 내용들을 복합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약물 전환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도록 돕고 환자들에게 알맞은 약을 더 빠르게 제공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화 사례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가져온 건 로슈 진단의 그 네비파이 케이스인데요. 다양한 분야 의료진들이 협업하는 다학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데이터를 하나의 대시보드에 통합시키고 이런 환자 관련 문서에서 정보를 이제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AWS의 컨프렌드 메디컬이라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환자 차트에서 종양 유형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그 해당되는 유형의 종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디지털 치료제들이 되게 재미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의 FDA 승인 디지털 치료제인 프로테우스가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 정신분열증 치료에 사용되는
스마트 알약인데 간병팀이 환자분들이 제대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는지 확인하고 이를 잘 돕도록 지원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엘러건의 케이스도 재미있었는데요. 안구 건조증 치료를 보통 그 인공 눈물 같은 거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여기에는 스마트 디바이스하고 모바일 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디바이스가 코내 점막을 자극하는 디바이스였는데요. 코내 점막을 자극해서 자연적으로 눈물이 흐르게 유도를 하고 적절한 치료 시점과 치료 추적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고 건조한 날에는 눈이 더 건조할 테니까 이때는 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주기를 더 줄여서 이분들이 더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날씨 데이터들까지 같이 연동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더 빠르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실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마다 헬스는 모바일 앱 그리고 웹사이트 통해서 디지털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30%까지 낮춰서 참가자들의 건강도 관리하고 그리고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치료비 지원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피어 테라피틱스 케이스인데요. 환자가 약물 오남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행동요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법이었습니다. 여기가 노바티스랑 같이 협업을 해서 FDA에서 최초로 승인된 또 모바일 앱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디지털 치료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히파 적격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즉석에서 글로벌 범위와 규모를 갖출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플랫폼의 어떤 보안성, 그리고 의료 시스템과의 상호 운영성들 때문에 저희 AWS의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단계가 이제 PMS 및 환자 지원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여기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최종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 그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약에 대한 효능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실제 이분들이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제품이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마존 케이스를 가지고 봤는데요. 이거는 참여형 플랫폼에서 AI ML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마존은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었던 그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은 개인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차별화를 실현해 왔죠.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인 알렉사가 히파 인증을 획득해서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도 그 개인화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CDC는 모든 데이터 센터를 저희 AWS 상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코비드-19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렉사를 통해서 생활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지역에서 발열이나 의심 증상에 대한 질의가 알렉사에게 많아지면 선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검사 키트나 병상 준비 등을 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유연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음은 필팩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마존에서 인수한 회사고 미국은 의료 시장이 한국만큼 접근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의 경우에는 먹어야 하는 양이 많고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필팩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요일과 시간대별로 약을 나눠서 패키징해서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고나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치료까지 이제 같이 제공을 하는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때에 알람을 주고 이를 통해서 약을 제대로 복용할 확률을 60%에서 97%까지 향상시킨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RW에 대한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인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화이자하고 머크사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기기,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리고 R&D 연구기관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는 케이스이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데까지 데이터를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서 R&D에서 PMS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루나 그 DNA는 재미있는 케이스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니까 안전하고 또 개방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개인이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면 코인으로 보상하고 이 데이터를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밸류체인 기반으로 열심히 달려오면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국내 많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도 활용이 되어져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시는데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옆에 채팅창에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할 거고요. 이후 시간에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설명드리고 지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어주셔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케이스들 가지고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DS 클라우드 사업부의 문광영 부장님께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도입 사례 세션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DS 클라우드 사업부 문광영 부장입니다. 저는 현재 AWS 클라우드 세일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고객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고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 저희가 경험했던 몇 가지 도입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에 앞서 최근 몇 가지 IT 트렌드와 AWS 클라우드 파트너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이모달 IT란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기업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IT 전략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로 2014년도에 가트너에서 기업의 IT 조직 모델로 제시하였습니다. 바이모달 IT는 기존의 순차적이고 안정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IT 전략과 실험적이고 비선형적이며 민첩성을 추구하는 신속 IT 전략으로 방향성이 다른 두 모드로 구성이 됩니다. 이는 현재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IT 모드로 내부 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민첩한 IT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에서 IT 관련 이슈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에 대응하는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는 IT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IT 인프라 환경이 단일 데이터 센터, 단일 IT 환경에서 운영되는 관계로 특정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는 환경이 되어 있는 반면에 클라우드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중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백업이라던가 DR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IT에 대한 확장성이나 유연성 측면에서 기존 IT 환경은 확장을 하기 위한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글로벌 서비스 진출을 위해서도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빅데이터나 IoT, 인공지능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인프라 운영 비용에 대한 절감 및 최적화 이슈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용 절감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고성능의 자원들을 필요한 시점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IT 인프라 운영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고 절감시킬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및 법규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레미스와 마찬가지로 보안이나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나 기능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영 영역별로 클라우드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사실 신규 개발, 마케팅, 상품 기획, R&D에서부터 재무적인 측면까지 모든 기업 영역에서 적용되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클라우드가 활용된다면 필요한 시점에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 간 M&A가 활성화되고 있고 M&A 경우 두 기업에 통합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존의 IT 시스템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양사는 IT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합병 이후의 과정들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 차별화 측면에서도 전체 고객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이런 단계에 있어서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많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R&D 영역에서도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많은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HPC 영역에 있어서도 R&D 시뮬레이션 상에 있어서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HPC 경우에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IT 리소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요. 각 R&D 영역, 랩 간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위한 R&D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어떤 시간상의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구소가 자원의 활용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사용한다던가 이런 제약사항으로 인해 빠른 시간에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데 병목 현상이 있다면 클라우드를 활용할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무한에 가까운 IT 자원을 필요한 시점에 동시에 각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접목하여 R&D의 혁신과 빠른 시간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필요한 자원을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운영 비용으로 비용을 전환함으로써 선투자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자산의 비중을 낮춰 높은 기업의 재무구조상의 TCO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W 파트너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검토 단계별로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도입 검토, 구축, 그리고 운영 업무를 자체 인력이 있는 경우 직접 수행을 한다면 별도의 파트너 도움 없이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파트너사를 통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기술적인 검토, 실제 구축, 이전을 위한 사전 테스트 업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이후에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장애 대응, 운영 비용의 최적화 등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단순한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업무는 AWS 파트너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기획이나 서비스 개발 등 핵심 업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업무가 AWS 파트너사들의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AWS 파트너사가 제공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WS 파트너사는 전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고객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운영, 기술 지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를 MSP, Managed Service Program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파트너사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클라우드 운영, 모니터링 등의 업무는 AWS 파트너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분석, 설계 단계에서부터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이관하고 테스트하고 시스템을 오픈 후에 운영과 기술 지원을 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WS 파트너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는 각종 업종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선호권에 따라서 고객에 특화된 업무를 지원하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고객들의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보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보안 요구에 맞는 아키텍처를 수립한다던가 고가형성, 고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AWS 파트너사가 제공하고 있는 업무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및 비용 최적화 부분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가 과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비용의 낭비 요소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파트너사를 통해 아키텍처 최적화 및 비용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NDS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 중에 한 화면입니다. 클라우드 자원과 사용요금에 대한 대시보드 형태의 화면을 제공하고 있고 성능 정보, 비용 최적화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DS는 2015년부터 AWS 파트너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AWS의 어드밴스드 컨설팅 파트너사로서 3개의 컴피턴시, 5개의 파트너 프로그램, 3개의 AWS 서비스 딜리버리 프로그램을 통해 또한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한 클라우드 전문 역량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AWS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및 MSP 프로그램 인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파트너사입니다. NDS는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고객분들과 클라우드 구축, 마이그레이션, 운영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고객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표에서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AWS 클라우드 도입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여러 산업군들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클라우드 여정을 시작하는 루트는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클라우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던 고객분들이 어떠한 동인에 의해서 또 어떤 관심 주제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로 도입한 워크로드는 무엇인지를 트래킹해 왔고 이를 포인트 오브 엔트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다양한 해시태그가 포인트 오브 엔트리의 일부입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것이냐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SAP, ERP 등과 같은 전통적으로 안전성을 중시하는 기관계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도 하고 신규 사업,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클라우드의 신속성, 민첩성, 확장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핫한 화두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워크로드 또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 디지털 병리에서 디지털된 검사 이미지를 클라우드 스토리에 저장하고 AI, ML 기반의 이미지 분석을 위해 AWS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검토하고 도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빈번해지고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강요되면서 업무의 연속성, 유연성을 위한 가상 데스크탑이라던가 파일 공유, 화상회의 서비스 등 엔드유저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케이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내 수많은 데이터들, 자산들이 랜섬웨어 등의 보안 사고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업, 재난 사태를 대비한 DR 용도로 많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민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여정의 포인트 오브 엔트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남은 발표 시간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뒤에 이어지는 고객 사례 내용들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동제약의 의료정보 플랫폼 후다닥 사례입니다. 사례 발표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후다닥
담당자분의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동제약 후다닥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일동제약은 의료 전문가와 의료 소비자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의학 전문 포털 후다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다닥은 의료 전문가에게는 환자 진료와 병원 경영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와 의료인과의 소통 구간을 제공하는 종합 의학 전문 포털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기관 통합 의료기관 정보 및 급여 혜택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란 특허를 취득하는 등 의료 소비자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맞춤형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 환경 및 트렌드의 변화는 물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변수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의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조금 전 설명드렸던 후다닥 플랫폼이었고, 앱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서버의 성능,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AWS의 다양하고 맞춤형의 인스턴스 종류와 트래픽의 상황에 맞게 스케일업 및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별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어 AWS 클라우드를 믿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소통의 확대 추세에서 차별화된 컨텐츠 제공이 의료 소비자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회원 가입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후다닥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건강 퀴즈를 주제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시간대에 트래픽이 급증하게 되는데, 안정적이고 확장성이 뛰어난 아마존 S3와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해 사용자 유입이 급증했을 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빅데이터학회 등이 제정하고 시상하는 의학 플랫폼 부문 모바일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NDS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단기간 내에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미팅 등을 통해 저희가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며 조율할 수 있었고, 덕분에 2개월 만에 클라우드 기반 후다닥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아키텍팅에 대한 세심한 지원 이외에도 24시간 모니터링 관제 서비스를 통해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객 중심적인 NDS의 매니지드 서비스 덕분에 인프라 걱정 없이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사원 및 외부 개발자의 재택근무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면서 응답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데스크톱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NDS에서 아마존 워크스페이스 서비스를 추천해 주었고, 현재 기술 및 비용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인 POC를 통해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일동제약은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연세의료원사나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정보를 후다닥 건강 앱을 통해 의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세의료원을 시작으로 국내 7만여 개의 의료기관과 협력을 추진해 진료 과목, 의료진 현황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자체 플랫폼에 데이터베이스할 예정입니다. AWS의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를 활용하여 DB 관리 비용을 줄이고 NDS와 함께 장애에 대한 조치 전략을 잘 세워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후다닥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 단계부터 신규 웹 서비스 구축에 대한 초기 IT 투자 비용의 절감 및 신속하고 빠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벤트 등의 트래픽 변화에 유연하고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는 아키텍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AWS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실시간 트래픽 증가에 따라 인프라를 자동으로 확장하고 트래픽이 줄 경우 인프라를 자동으로 줄일 수 있는 형태의 아키텍처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트래픽을 분산하고 물리적으로 수십 킬로 떨어진 멀티-에이지라고 하는 복수개의 데이터 센터에 분산하여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 런칭이 가능하였고 안정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지원, 그리고 IT 운영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탄력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적용한 AWS 기능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술입니다. 매일 3차례 진행되는 키즈 이벤트 시에 증가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 분배 정책을 통해서 부하를 분산하였고, 컴퓨팅 자원을 웹 트래픽 증가 시에는 자동으로 확장하고 트래픽 감소 시에는 자동으로 컴퓨팅 자원이 줄어드는 환경을 구축하여 예상치 못한 서비스 부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TCO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닥터노아 바이오텍의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구축 사례입니다. 닥터노아 바이오텍은 의학학, 빅데이터 분야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추구하는 차세대 제약회사입니다. 기존에는 백업 시스템 없이 개별적으로 PC에 연구 데이터를 보관,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유실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고 실제 데이터 유실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또는 부재 시에 기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이 없어 장애나 사고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NDS는 구축 형태가 아닌 서비스 형태로 백업 시스템을 각 연구원 PC 및 주요 서버에 백업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백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닥터노아 바이오텍에 제공하였고, 고객은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업 데이터는 온프레미스가 아닌 AWS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가용성과 내구성 및 무제한 용량의 확장성을 제공하는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손실 위험을 차단하였고, 연구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는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데이터 백업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 복원 시 무결승 검사, 검증 및 교정 기능을 통해 100% 복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백업 이력 관리 및 시점 복원, 선택적 복원 기능이 가능하며 실시간 다중 백업 및 스케줄 백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제약사들이 도입 및 검토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데스크탑 환경 구축 사례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고 영업사원 등 원격 근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 및 인증을 강화할 수 있는 가상 데스크탑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WS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노트북, 모바일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AWS 상의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 접속하는 재택 원격 근무 지원 서비스입니다. 또한 내부 온프레미스망과 VPN 등을 통해 연동이 가능하며 내부에 있는 기존 액티브 디렉토리 등의 기존 인증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택적 인터넷 연결 등을 통해 일종의 망볼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유연한 종량제 과금을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과금 혹은 월과금 형태로 제공하고 업무에 기준한 인스턴스 타입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자별 디바이스에 따라 적절한 타입의 선택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WS는 워크스페이스 외에도 여러 엔드유저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서비스인 앱스트림, 업무 문서 공유 서비스인 워크독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엔드 유저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드리겠습니다. AWS 파트너를 통해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사전 진단, 검토,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이전하는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이전 이후에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MSP 파트너사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NDS는 제약바이오 기업 여러분들과 클라우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을 웨비나 종료 후에 상담 신청을 통해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NDS 헬스케어 사업팀의 양주호 팀장님께서 의료 마이데이터 라이프 월렛 클라우드 활용 세션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 마이데이터 라이프 월렛의 클라우드 활용을 발표하게 된 NDS 헬스케어 사업팀의 양주호 부장입니다. 마이데이터를 기업과 고객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업은 개인의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과 개인화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료 데이터는 개인이 관리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객 입장에서 선택하는 기준은 첫 번째가 신뢰성이고 두 번째가 편리성입니다. 고객의 신뢰와 편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은 더욱 빠르게 변화해야 하며 IT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은 이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으로 구축이 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국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주의예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주요 질병의 지역별 위험도와 위험 단계별 행동요령, 그리고 지역별 기상정보, 대기정보, 진료동향과 같은 정보와 트위터, 뉴스, 블로그와 같은 소셜 정보를 합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공공데이터, 의료 빅데이터 분석, 의료 통계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권한입니다. 개인이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권 및 결정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제공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이 요구할 때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개인의 요청 및 승인, 동의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이 되어져야 하며 활용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인 자기정보 결정권을 개인이 중심이 되어 통제하고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관련 제도의 규정으로 개인 건강 데이터 전송 요구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데이터 산업 기반 형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 규제 안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의료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어려우며 오프라인으로만 유통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의료 마이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제공기관에서 개인이 데이터를 직접 내려받거나 스크래핑을 통해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의 선별적 동의에 따라 활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분산된 정보 제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12월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개인주도 위료 데이터 활성화 전략이 위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20년 1월에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복지부 주도로 시스템 구축이 결정이 되었으며 3월에는 전자적으로 위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개인 유료 데이터 통합 모델 사업 추진으로 정부의 마이 헬스웨이 사업 모델이 구체화되었고 BPR, ISP를 통해 21년도 국가 데이터 정책 중에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NDS는 19년도 서울시사나 서울의료원의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하스피탈 사업을 성공적으로 오픈하면서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년에는 한국데이터산업증원에서 공모하는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NDS는 자체 구축한 모바일 프레임워크와 개발 방법론으로 4개월 만에 위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라이프월렛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 파트너들과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사업은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의 마중물로 21년 2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국민건강검진 증진과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과 국민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진료 이력,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청의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PHR 앱 나의 건강기록 서비스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마이헬스웨이 사업은 현재 구축 사업자 선정을 통해 21년에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해서 22년에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사업자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이헬스웨이 사업의 목표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예상을 하게 된다면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 연계는 TLS 인증서 기반의 API 연계와 본인 확인 인증으로 데이터 연계가 될 것입니다. 연계 서비스의 가용성과 고객 요청에 의한 정기적인 정송, 비정기적인 정송 방식에 대한 대응, 엄격한 보안 인프라에 대한 등을 감안한다면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마이헬스웨이 사전심사 제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자 요건, 보안 점검, 표준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발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사업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NDS에서 구축한 클라우드 기반의 위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라이프월렛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에 방송된 SBS의 생생경제 정보톡톡에서 방송된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 보통 검사 결과는 종이나 메일을 통해 전달받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다르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서 내 건강 나이, 질병 예측 결과를 볼 수 있고 장내 미생물 검사, 유전자 검사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터치 한 번이면 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 저는 복잡하게 결과지 떼러 다니지 마세요. 스마트하게 건강 관리하는 비법이 있으니까요. 서울시 동작구의 한 회사. 이곳은 직장인 영은 씨가 매일 근무하는 사무실인데요. 한참 업무를 하던 영은 씨가 갑자기 무언가를 먹기 시작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게 뭔가요?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운동도 못해서 약이라도 챙겨 먹자 싶은 마음에서 또 먹게 됐고요.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적어서 몸에 좋은 유산균 이런 거 챙겨 먹고 있어요.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하다 보니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휴대폰으로 제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건강 상태를 휴대폰으로요? 내 건강 나이, 질병 예측, 또 처방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종이나 메일로 전달받던 건강검진 결과지 이제는 앱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또한 헬스케어 전문 앱을 설치하면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건강 나이를 예측하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해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종이나 이메일로 받으면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건 어플을 통해서 한눈에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특히 이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장내 미생물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 과정에도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추천받은 장내 미생물 검사 키트인데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쉽게 검사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비대면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검사 키트를 통해 셀프로 추출한 시료는 전문 검사기관으로 넘겨지는데요. 여기서 미생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검자의 검체에서 DNA를 추출하고 6가지 질병과 관련된 미생물의 분포를 바탕으로 건강 지표를 산출해서 개인에게 적절한 유산균주를 추천해주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장내 미생물 검사. 영은 씨의 장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수검자분의 결과는 다양성은 평균 점수가 나왔으나 균형에서 좀 다소 낮은 점수가 나왔고 6가지 건강 지표에서는 특히 비만과 장질환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려요. 검사 결과 잘 받으셨나요? 검사 결과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아니면은 건강과 관련해서 평상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 주시면 다 가능한 선에서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 결과를 앱을 통해 확인한 뒤 비대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산균을 먹고 효과를 못 봤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추천 유산균들이 있더라고요. 장내 미생물에서 장질환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왔고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유산균을 먹어야 장 상태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헬스케어 플랫폼 제공업체.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유산균이 뭔지 알려주셔서 좋았고요. 적당한 운동과 그다음에 식습관 개선을 또 알려주셔서 실천할 생각이에요. 내 몸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아야 한다. 이제 터치 한 번으로 쉽고 편안하게 건강관리하세요. 라이프월렛은 디지털 헬스케어 에코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API를 활용기관에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생활습관 큐레이션 서비스로 영양상담, DTC 검사, 건기식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초개인화 서비스 인프라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 모델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월렛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위약 생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은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의 경우는 처방전 데이터를 직접 가져올 수 있으며 종이 처방전의 경우는 인공지능 OCR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화하고 의약품 정보와 복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DTC 유전자 검사와 장내 미생물 검사는 모바일 앱 내에서 직접 구매하고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통해 건강 나이와 건강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며 만성 질환자를 위한 혈당 혈압기기 연동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PDS, 개인 데이터 저장소 구축 방안입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 인프라는 PDS입니다.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개인 데이터의 접근, 이동, 활용에 대한 통제권 및 결정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PDS 구축을 위한 구축 조건을 살펴보면 데이터의 목록 조회, 업다운 API 제공, 접근 권한에 대한 설정 및 접근 이력 관리, 데이터의 권한이임, 장애 및 오류에 대한 데이터 보호, 유전 정보와 같이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 및 보안, 분산, 무결성 등의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PDS 구축을 위해 AWS는 업계 최고의 확장성, 데이터 가용성 및 보안과 성능을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인 S3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초기 투자나 리소스 구매 과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1.9의 뛰어난 데이터 내구성을 제공을 하며 암호화 기능과 액세스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전 관리를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S3의 복제 기능은 레이턴시 타임을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 준수, 보안, 재해복구 등의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 요금제로 더욱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월렛의 서비스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독립적인 구성 요소로 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 서비스 기업에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 서비스 중심으로 하이레벨 수준의 아키텍처 구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버는 리전 안에 독립적인 가용 영역으로 나누어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퍼블릭 쪽에는 내부 개발자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VPN을 연결해주는 NAT 서버만 배치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서버는 오토스케일링을 통해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이중화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외부 기관 온프레미스 인프라와 연계는 SSL 기반의 REST API를 통해서 안전하게 AWS가 제공을 하고 있으며, AWS를 사용하고 있는 파트너사는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여 보안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월렛은 2020년 11월 2월에 오픈을 해서 21년 7월 12일까지 252일 동안 121번의 배포를 하였습니다. 단기간에 빠른 개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라이프 월렛이 모바일 퍼스트 전략하에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포 자동화를 통해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릴리즈하고 서비스의 무중단 배포를 위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라이프 월렛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변경 소스를 개발에 반영하고 젠키스를 통해 빌드를 하고 도커 이미지를 레파지토리에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개발 서버 또는 스테이징 서버를 배포를 하게 되면 QA 관리자가 테스트를 진행하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관리자가 배포 승인을 하게 되면 운영의 도커 이미지를 블루그린 디플로이 방식으로 배포를 하게 되며 즉시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이 마이데이터 플랫폼과 같이 외부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방안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나 CRO 임상 플랫폼, AI 신약 개발을 위한 다양한 외부 연계를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지속 성장성, 보안 인프라, 확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연계할 수 있도록 AWS에서는 다이렉트 커넥트, 사이트 VPN, 클라이언트 VPN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조직과 시스템을 외부에 오픈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문화와 혁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클라우드 도입의 파트너로서 NDS가 MSP 파트너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NDS가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시장을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MZ세대를 겨냥해서 진행한 농심의 e스포츠단의 유전자 검사 유튜브 마케팅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건강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먹으면 잘 찌는 체질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먹지 않으세요? 약간 탈모병 있으신데? 근데 한 번 숨 막 차면 심장이 빨리 뛰고 평소에 얼마나 달리세요? 안 달려요. 선수분들은 혹시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이요? 네, 운명. 저는 조금 믿는 편입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안 믿는 편입니다. 그럼 이 운명이 만약에 선수분들의 유전자 안에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의학적인 좀 부분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믿을 것 같아요. 저의 유전자를 믿는 거지. 2주 전에 선수분들이 직접 채취하셨던 검체 결과 확인을 통해서 선수분들 유전자에 어떤 운명이 깃들여져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가요, 결과가? 네. 서비스 들어가서 유전자 검사 들어간 뒤에 구매하기 누르면 나옵니다. 이거를 입 안쪽 이쪽에 5번에서 7번 정도 문질러주면 됩니다. 신체 기능이 썩 좋지 않은 하루입니다. 매운 음식이나 향이 강한 음식의 섭취를 자제하세요. 부드럽고 유연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몸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고 맵고 짠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의심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메뉴는 닭 한 마리 먹으려 했습니다. 몸이 알고 있었네. 그런가? 저희가 이제 오늘 검사 결과를 통해서 피부 왕과 탈모 왕을 뽑아보려고 하는데 누가 점수가 제일 높은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생각보다 건강하긴 하네. 늘 건강한가? 주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없잖아. 별로 없다. 갑자기 빠바박 나오네. 피부랑 탈모가 안 좋은 모발이랑. 그러네. 나도 안 좋아하는데 남자 다 탈모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일단 좀 비만 쪽이 심하네. 그래 보이네. 프로테이너 패시브. 그거 말이지. 근데 나 영양소도 개심한데. 프로테이너 패시브. 그것도 좀 시기야. 오케이, 내거 봅시다. 나 혈압 지위 나왔는데 영양소가 좀 많네. 여기 보이지? 너 거 맞아 이거? 탈모, 양호. 가만있어. 이게 다야. 어떤 분이 피부 왕이셨는지. 아닐 거 아니야? 왜요? 근데 주위가 좀 많긴 해, 피부 쪽. 다 많아. 다 많은데? 좀 많아. 그럼 탈모 왕은 누가 뽑혔을까요? 물들 아니야? 거의 뭐냐? 저희 근데 그거는 노코멘트로. 안녕하세요. 저는 테라젠 바이오 유전 상담사 최빈다라고 합니다. 유전자 결과가 지금 현재 상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예측? 슬픈 대학지. 그렇다고 해서 탈모가 된다는 건 절대 아닌데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생성량을 조절하는 유전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은 대머리다. 그래서 이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관리를 잘 해주시고 아직 탈모가 일어날 나이대가 아니에요. 저 24인데요. 먹으면 잘 찌는 체질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먹지 않으세요? 별로 안 먹어도 잘 찌는데. 먹는 음식의 종류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비만은 특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꽤 신빙성이 높다.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나신 건 정말 아니신 것 같아요. 왜 제가 많이 먹는 이 유산소 운동은요. 그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한 번 숨 막 차면 오래 지속되고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운동 후 회복 능력이 좋으신 편인데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을 너무 안 하셔서 그 느낌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걸 수도 있어요. 평소에 얼마나 달리세요? 안 달려요. 그쵸? 이게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다 이런 결과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원양어선 배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선장이 밥을 3일 동안 안 줬어요. 그럴 때 켈리님은 다른 사람보다 칼륨부터 먼저 부족해지기 시작하시고 칼륨을 하루 권장량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바나나 하나 드시면 충분히 다 채워져요. 네. 약간 탈모 걱정 있으신데? 근데 핸드폰에는 핸드폰에는 없었어. 원형 탈모 주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원형 탈모는 그 남성형 탈모랑 약간 달라요. 스트레스나 이제 뭐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관여해서 피곤하거나 그래서 치료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원형 탈모는 이렇게 멘탈을 많이 쓰신 분들 네. 게임 하실 때도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유전자로만
나중에 향후에 나타날 뭐 문제들을 아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맞아요. 네, 만약에 저는 궁금하기라고 있어서 뭐 따로 궁금했던 거는 저 다 궁금해요. 네. 일단 시간 통해서 유전자 검사 받아오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평소에 이제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경험도 해본 적 없고 그랬는데 좀 유전자 검사 해보니까 좀 색다른 것 같고 탈모 심하다니까 유전자 쪽으로 탈모 케어를 지금부터 다녀서 좀 필요한 일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비타민 같은 거 좀 들으면서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 좀 알게 됐고 좀 더 이제 건강 관리에 힘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에 대한 좀 몰랐던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안 것 같고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프 올리 측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태훈이니까 다 나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상과 같이 NDS는 농신그룹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파트너사와 함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라이프 얼렛이 제공하고 있는 개인 의료 데이터와 맞춤형 서비스 API,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통해 사업 협력이 가능합니다. NDS 클라우드 사업부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의 추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 선물을 통해 접수된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수익 모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 수익 모델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개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라이프 얼렛은 맞춤형 건기식 유통을 통한 수수료 수익 모델과 데이터 축적에 따른 AI 모델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제약사에서 의료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임상연구 참여자에 대한 조건을 자동으로 확인을 하는 등 임상연구에 관련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제약사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에 따라 맞춤형 제품 개발이나 상품 추천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서 개인 의료정보 관리에 대한 보안 및 인증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라이프 얼렛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서버 접근 제어와 DB 암호화 솔루션을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전송에는 기본적으로 SSL 인증서를 이용한 REST API 방식으로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SNS 인증과 통신사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CSP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가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1 제약바이오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웨비나 신청 시 많은 참석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다양하고 좋은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발표자분들께서 미리 확인하시어 세션에 담아 전달을 드렸는데 그중 발표 세션에 포함하지 못한 몇 가지 의미 있는 질문들을 선정하여 AWS 김경훈 매니저님께서 FAQ 세션을 통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또 제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웨비나 신청을 받으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세션에서 커버가 되었지만 또 따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을 법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추려봤고요. 첫 번째 많이 질문 주셨던 게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중복된 질문들이 있는데요. 주로 사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첫 번째 그 세션 진행하면서 밸류체인 기반으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사례를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봐서 그 바이오파마 분야의 단계를 3개로 나눠가지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디스커버리 단계 유즈 케이스는 앞에서 대부분 또 설명을 드렸죠. 이 셀젠, 그 다음에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정도 케이스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한다던가 혹은 랩노트 등을 데이터 아카이빙하고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든다던가 혹은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글로벌 협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벨롭 단계에서는 그 세포에 대한 모니터링, 뭐 분석, 분류 작업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GLP라고 하는 것을 준수하는 HPC를 활용한 임상 실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상 결과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그 레귤레토리 다큐멘트를 작성해주는 데에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아까 뭐 말씀드렸죠. 그 공장의 공정 데이터들 그리고 설비 데이터들을 가지고선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추적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머신러닝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전체 그 생산 과정이 제어될 수 있도록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더나의 케이스였는데요. 모더나는 그 R&D 센터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뭐 타겟 물질,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걸로 바로 발주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백신이 한 일주일 정도면 바로 실험자들한테 제공이 되어지는 형태로 그 일련의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임상까지 끝나서 이제 상품 제조가 시작되면 바로 그 해당 내용을 공장으로 보내서 전체 그 예상되는 뭐 시점, 뭐 물류 돌아가는 것들까지 다 일련의 과정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R&D는 R&D, 뭐 디벨롭은 디벨롭, 매뉴팩처는 매뉴팩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일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아마존 헬스레이크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지난해 말 리인벤트에서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몇 주 전에 실제 서비스로 정식 런칭이 되었습니다. 이 헬스레이크라고 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그 파이어 데이터들을 지원을 하고요. 이 데이터를 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분석이나 기계학습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해당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완전 관리형의 히파 인증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질문 주신 것 중에 DT에서는 또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잘 활용하느냐로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다던가 혹은 빠른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한다던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규모가 크고 조직이 크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던 이런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빠르게 여러 번 실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나감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인 일하는 방식 혹은 문화를 바꿔나가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쉽게 잊어버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사실은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은 거창한 기술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간단하게 프로세스만 바꿔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만 거기에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고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로 시작하면은 그럼 이것이 다 해결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부의 조직과 프로세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앞에서 나온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의 혁신의 케이스들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외부와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된 마인드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서별로 실시간에 나의 어떤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조직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지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질문 많이 주셨던 게 뭐 보안과 관련된 질문들이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약회사에서는 혹은 뭐 헬스케어 기업들은 그 개인 환자들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을 만드는 뭐 소위 레시피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고요. 연구 노트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혹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데이터를 밖으로 가져나가는 거는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그 반대의 이유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그 개별의 기업에서 갖출 수 있는 그런 보안 체계와 아마존 같은 AWS 같은 그 글로벌 회사에서 갖출 수 있는 보안의 체계는 사실 그 수준이 차이가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글로벌의 대부분의 컴플라이언스이고요. 저희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의학,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뭐 GXP나 히파 인증 이런 건 당연히 이미 가지고 있고요. ISO 인증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도의 보안을 갖추고 있고 그런 체계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옮겨서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뭐 컴플라이언스들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리소스를 홈페이지 상에 오픈을 해 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ERP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기고 나서 CSV 같은 걸 하실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의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식화된 문서나 인증을 통해서 인프라 부분을 해결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직접 그 사내에 전산실을 운영하시는 데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외부의 IDC 센터에서 코로케이션 형태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AWS의 데이터 센터가 해외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국내에도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있고 오히려 그 데이터 센터들을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최소 2개 이상씩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망가져서 운영을 못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데이터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고객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그리고 보안적으로 우수한 환경에서 IT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글로벌의 많은 제약사들이 저희 서비스 위해서 글로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또 팬데믹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반복적으로 IoT, ML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또 줄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겠죠. 그리고 대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빠르게 분석해서 결과값을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셀지나 뉴머레이트사의 케이스들이 바로 그 히트 적중률을 더 높임으로써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디지털 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의 그 사내 기술로서는 사실 디지털 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뭐 IoT, AI, ML 그리고 각종 분석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쉽게 연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구사항들, 컴플라이언스까지 충족시키면서 이러한 디지털 랩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것들로 혁신 문화, 그다음에 외부에 이제 공유를 많이, 그러니까 고객 참여나 피드백을 통해서 약물 발견의 어떤 혁신을 위한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혁신 문화를 육성해서 개인이 이제 크게 생각하고 민첩성을 향상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또 스타트업이나 이런 파트너들과 연결해서 신속하게 실패해 가면서 레슨을 얻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 능력과 그다음에 데이터가 액세스가 높은 조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성숙도를 달성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는 AI, ML에 최적화된 워크플로우를 갖춘 고급 분석 혹은 데이터 시각화 도구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리콘 내 약물 발견 기능에 투자를 또 하고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연구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프DB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기존에 나온 약품이 다른 질병에 어떤 또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기존에 분석이 완료된 단백질 구조 가지고 다른 질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그 연관관계를 추적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임상을 거쳐서 출시된 약품의 경우에는 임상 단계를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출시까지의 일정과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분석돼 있는 연구한 여러 단백질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빠르게 어디에 효과가 있을지 빨리 식별해내는 뭐 그런 데서 속도의 효율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5년에서 한 7년까지 전체 대상 아이디 검증, 그 다음에 리드 최적화하고 전임상 실험까지 가는데 5년에서 7년까지가 걸렸고 그 성공 확률이 0.1%밖에 안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케이스는 연구소 환경, 그 다음에 실험기구에 대한 데이터 캡처, 로그 분석 수집, 그 다음에 자동화된 문서 처리, 그 다음에 랩버디라고 하는 아까 음성 기반의 연구 노트 작성,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질문을 아까 많이 주셨는데요. 그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지식 기반의 접근 방법론, 그리고 구조 기반의 접근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965년 이후에 5천만 건의 연구 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250만 건이 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연구자가 1년에 볼 수 있는 과학 논문이 한 200~3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질환, 뭐 타겟, 약물에 대한 연관관계를 논문 데이터의 정보를 통해서 밝혀내는 게 이제 저희 일반적인 지식 기반의 접근 방법일 텐데요. 이거를 개인이 논문을 계속 찾아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자연어 처리가 응용되어 있는 머신러닝 기술이라던가,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연관관계에 대한 구조를 그리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날리지 그래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효율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해 드리는 케이스가 또 있고요. 그리고 구조 기반의 접근에서는 아까 제가 맨 처음 첫 번째 세션에서 그 아톰와이즈 케이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 물질의 3D 구조를 분석하거나 그들이 뭐 가지고 있는 스마일 그 코드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 빠르게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도 저희의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머신러닝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해서 조직의 샘플 검토를 하는 굉장히 어떤 지루한 부분을 자동화함으로써 샘플 카탈로그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반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샘플에 대한 고도의 기술을 갖춘 수동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 그러면 실제로 유효한 데이터 획득에 대한 사례나 팁,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데이터 레이크 구성하고 공유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얘기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 IoT로 자동으로 수집하는 케이스. 그래서 여기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제노믹 리서치 센터에서 그 폭발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프레미스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가지고 하시고 있고요. 이 데이터 분석을 역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예전에 그 러스터에 대한, 그러니까 지놈 분석에 대한 러스터 구성을 저희랑 같이 테스트하거나 검토하신 고객분들도 계셨고요. 요런 120억 개 이상의 통계 테스트를 저희 쪽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실행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화이자가 사실은 굉장히 그 데이터 플랫폼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료 이벤트에 대해서 수집하고 RWE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 서비스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하둡에 대한 인프라까지 저희 쪽에서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역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형태로 그 스토리지와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중복 실험을 줄이고 이럼으로써 전체의 과정을 효율화시키고 엔드투엔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디지털 바이오마커. 이것도 웨어러블 가지고 데이터 요즘은 많이 발달했으니까 데이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 레이크에 같이 심어서 기존 임상 실험에서의 진행뿐만 아니라 클리닉 환경 밖에서도 환자분들의 의미 있는 임상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여기에 시간도 절약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머크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백신의 생산 공정 수율을 개선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이거는 사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화학회사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도 똑같이 이런 효율을 또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코드19이라고 하는 서치 엔진입니다. 자연어 검색 엔진이고요. 여기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자연어 기반으로 질의를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서 결과값을 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글에서 논문을 검색한다고 보면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가 포함된 정보를 수천 개를 보여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질의에 대한 응답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을 이렇게 노출해 주는 형태로 결과값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손쉽게 외부의 데이터랑 연결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이 저희 마켓플레이스의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 익스체인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내부 조직에서 예를 들면 외부의 임상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셋을 구매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질문 꽤 많은데 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 클라우드가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애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네이블러로 활용되는 이유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 관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단기간에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으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최신의 IT 기술들, IoT, AI, ML,
모바일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토하고 기한 올리고 예산 승인받고 실제 구축하고 장비가 들어와서 서비스 런칭하는 데까지 짧게는 6개월,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 그 사이에 사실 시장은 또 많이 변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빠르게 적용해 보시고 실험해 보시고 의미가 없을 때는 끄면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 비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투자 비용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는 형태로 또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사례, 경험들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다른 회사들이랑 차별성을 가지고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의 특징이 어떤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저희가 이렇게 좌측에 나와 있는 6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 내부의 조직, 그리고 그것을 또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파트너 생태계, 이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팀들은 저랑 같이 제가 A라는 고객을 커버할 때 저랑 같이 그 고객을 커버하는 기본 팀입니다. 여기에는 엔지니어 분들도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AP와 관련된 스페셜리스트,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스페셜리스트, 그다음에 BD분들, 마이그레이션 전문가들,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VM웨어 전문가, IoT, 어널리틱스, AI/ML 전문가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서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아니면 특정 영역의 컨설턴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 조직까지 다 리소스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고객분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풍부한 리소스와 경험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고객분들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면 시애틀 본사에 방문해서 월드와이드에 예를 들면 모더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미팅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던가 혹은 저희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에 투어를 한다던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SCM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전략적인 협업을 논의하는 미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고객분들한테 혁신과제를 찾아내기 위한 워크숍을 제공을 하거나 혹은 그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같이 가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Q&A를 하고 실습을 도와드리고 세션을 진행하면서 실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어떤 EBA라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각종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 온오프라인의 이런 세션들은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혁신 사례를 같이 공동으로 기사화해서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한다던가 혹은 단계별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 지원해드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새로운 또 비즈니스를 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리소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주셨던 중복 질문들은 최대한 조금 추려가지고 몇 가지 대표 질문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어차피 실시간 채팅창이나 저희 연락처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궁금하시거나 확인 필요하신 부분들 계속 말씀 주시면 저희가 국내에 계시는 많은 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객분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자랑스러운 케이스들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꼭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DS와 AWS에서 준비한 2021 제약바이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구석 제약바이오 웨비나 1열은 여기까지이며 미처 답변을 받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백서 형식의 답변지를 만들어 이메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웨비나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한 상담 신청 시 별도 경품을 드릴 예정이며 오늘 웨비나의 자료는 설문조사에 남겨주신 이메일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꼭 설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